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 두상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매수로 두 분의 마스터님 좀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2부에서도 유로FX와 그리고 원유재고 발표를 비롯한 크루드오일 그리고 골드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인데요.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한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자, S&P 지금 2,780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0.21%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뭐 좀 소폭 올라오고 있는데 7,262.25포인트로 0.14% 하락세입니다. S&P가 조금 더 낙폭이 크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8030달러로 다시 좀 눌립니다. 0.01% 보합권 움직임 흐름 확인하셨고요. 자, 골드는 1,251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잠시 후 30분에 11시 30분에 만나볼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은 앞서서 API 쪽에서 재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 넘는 하락으로 73.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변동성도 꽤 큰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크루드오일과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제로 절제 마스터님과 링컨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강연회고요. 이번 주 토요일 14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가시면은요, 두 분의 마스터님이 준비하고 있는 탄탄한 강연회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는 지수와 워낙 시황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두 분의 마스터님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뭐 앞서서 시세 보셨듯이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좀 눌리는 더욱더 빠지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이 단기적인 매수 관점 주셔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마스터님 2시간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저희가 이벤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주요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이전에 나온 상황인데요.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 지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지수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가 지금 두 분의 마스터님이 단기적인 매수 보셨고 지금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2분기 실적과 그리고 이 지표가 좀 시너지를 내서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도 궁금한데, 아니, 박진서 마스터님, 뭐 앞서서 매수 단기적인 눌림, 좀 수익 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잠깐 네. 눌림목에 좀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뭐 천연가스랑 해가지고 네. 지수랑 해서 한 69만 3천 원? 예, 실계좌로 69만 3천 원 지금 방송 중에 좀 수익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좌 보십시오. 그래서 거짓말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아니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또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전략 함께 참고하시면 이렇게 좋은 전략, 좋은 수익이 내실 수 있다는 좀 직접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네. 제가 또 좀 참고로 이렇게 네. 그때 저번 주에서도 굴이 많이 폭락이 됐지 않습니까? 2880 뭐 그 정도 오시면 한번 매도를 하셨는데 한 200틱 이상이 좀 빠졌습니다. 이거는 또 12.5불이니까 또 틱당 가치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관세 품목이라고 하는 그 종목을 유심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아마 농산물도 아마 계속 빠지실 겁니다. 관세 그 품목의 25%를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또 강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히토류라든지 뭐 여러 광물 같은 거에 대해서 하면은 좀 더 이제 그런 광물이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말도 안 되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굳이 떨어지는 칼날 매수 잡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네, 요번에도 그건 유효입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요번에도 유효입니다. 이거. 네. 예,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의 현 상태에서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주상마스터님 단기적인 매수. 오늘 전략이 초반부터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네. 저는 참고로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버나잇을 계속 매수로 밀고 있습니다. 네네. 오버나잇으로 매수를 밀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개장 전에 좋은 방향으로 박진서 마스터님하고 의견이 맞아서 매수 방향으로 받고 회원님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60에서 한 1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다들 올렸다고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보고 있는데 기분 좋습니다. 오늘 근데 참고로 시장 자체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자체가 계속 지속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가격 포지션이 진입이 늦으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하실 경우에 가격이 일단은 밀릴 경우 그 포지션이 올라간다는 대전제를 깔고 너무 과도하게 버티지만 마시고 짧게라도 본인의 어떤 매매 기준에 맞게끔 포지션을 한번 청산하고 가격이 멈추는 지점이 보인다면 그 자리를 다시 매수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잖아요. 주상님 말씀대로 미국장 초반이 급등이다. 뭐 이런 반응도 또 실시간으로 나와서 역시나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전략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쉬어가는 동안 시세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또 원유재고 발표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유로FX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FX는 지금은 1.18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좀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1.18020달러선 보합권인데요. 자, 먼저 두 분의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하고 바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FX 들어볼까요? 준비되셨죠?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의 마스터님 모두 관망에 대한 의견. 오늘 지수와 유로까지 공통적으로 의견이 통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지금 관망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좀 손댈 때가 아니다. 뭐 그런 뜻일까요? 네, 저는 그거는 계속 한 3달 전서부터 계속 유로는 뭐 우하향에서 하방 들거나 아니면 계속 관망을 계속 든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저는 가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95점 또 달러 인덱스 중반 오면은 또 유로는 또 매수를 또 할 것이며 또 과도하게 또 떨어지면 93.50 정도 오면은 또 유로는 매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두리로 계속 저는 보고 있는 거지 너무 지금 뭐 달러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대처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질 수도 없고 또 과도하게
그 과도하게 또 상승이 되면 또 미국에 대한 무역 수출 그런 부분이 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조건 저는 박스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논리로 그냥 관망을 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또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제한적인 흐름 네. 이어서 관망 의견 또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고요. 자, 주상마스터님도 관망인데 주상님의 관망 의견은 어떤 뜻일까요? 아, 예. 네. 저도 일단은 박진서 마스터님께서 정확하게 일단은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근 2달 전부터 일단 계속 언급했던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4일부터 보면은 7월 4일자 기준으로부터 보면은 박스가 가격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가격이 완전히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이후로부터 박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단으로는 94.2 그리고 하단으로는 93.5의 가격대를 달러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역시 유로, 골드, 오일, 기타 상품들이 가격대가 같이 박스 형태에 갇혀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유로 FX를 지금 본다면은 역시도 동일합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일단은 7일부터 지금 가격이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상단으로는 1.182 하단으로는 1.175 가격을 박스를 구성하면서 가격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상단 하단 가격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상단하고 하단 가격대가 왔을 때 역시 비추세 매매로 네. 가격이 상단에 왔을 때 매도, 하단에 왔을 때 매수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매매에 대한 좀 팁을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은 네. 제가 가두리를 우선 거놨지 않습니까? 주상 마스터님도 얘기했지만 95.5 저 중반이나 93.5 그 중반이나 이렇게 그 가두리를 거는 거는 참 좋으신데 거기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등하고 하면은 들어가시죠. 반등하고. 그러니까 그거 속에서 항상 머리를 생각을 하시고 대놓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통화는. 왜 그러면 또 과도하게 하면은 손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반등하면 들어가십시오. 반등하면은 통화는 한번 그 나라에 대한 그 정책 방향성으로 가면요. 되게 무서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면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선을 그으시고 반등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의 이 전략 좀 콜라보레이션 네.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또 거기만 대놓고 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물론 또 그렇게 해서 또 전략이 또 기가 막히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반등하시고 들어가시거나 또 떨어지고 할 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은 거지 그걸 뭐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두 분의 마스터님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다시 한번 좀 종목도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 FX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희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통화도 역시나 이 무역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네, 미국의 이런 이제 추가 관세 위협에, 중국의 위안화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는 호주 달러 역시 지금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유로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엔화도 역시나 큰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위안화와 호주 달러만큼은,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통화도 무역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위안화와 그리고 호주 달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메르츠뱅크에서는요, 이 최근의 회복세는 끝났다. 사실 이제 무역전쟁의 위협에서 이 기업 실적으로 살짝 옮겨가면서 이 조금 이제 지수가 또 상승을 하는 모습도 이 최근 며칠 동안 좀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제 회복세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도요, 이미 너무나 이제 많은 국가 관세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 않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 무역 관세가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달러의 방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 달러에 관한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요, 지금
뭐 캐나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약세장인데요. 앞으로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어제까지 파운드와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영국의 상황은 지금 메이 총리가 리더십에 지금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뭐 파운드와는 큰 변화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EU는요, 이 브렉시트 협상을 영국과 한 80% 정도 진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를 얘기한다면 노딜, 즉 어떠한 협상과 또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가장 최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관련된 상황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단 영국 파운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로, 달러 그리고 전 세계 증시까지 무역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쪽에 대한 부분 브렉시트 추가적으로 유로FX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주 오늘 API 주간 원유 재고는 679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나왔고요. EI 쪽에서의 지난주는 124만 배럴 정도의 재고가 증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예측치는 API 쪽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나왔는데요. 448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3.42로 초반의 하락에서 조금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1% 정도의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말씀이 업앤다운 확인하고 바로 의견과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님 준비되셨죠? 오늘 좀 어려워요. 네, 어렵죠.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든서클 박진선 맞선님 관망이시고요. 주상 맞선이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은 뭐 크루드오일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골든서클 박진선 마스터님 지금 관망을 그러니까 제가 그 오일을 3개월째 하면서 관망을 드린 거는 오늘을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엄만 하거나 계속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가 저는 지금 스프레드 전략으로 지금 저는 솔직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또 일주일 동안 또 $75를 해가지고 계속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오일이.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당월물은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매도를 들어갔고 지금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월물은 제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프레드가 지금 한 500틱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무조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팁인데, 언젠간 그 스프레드가 500틱까지는 하방으로 이렇게 된 적은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더 스프레드 더 줄고, 올라가도 줄어들긴 줄어들거든요. 이런 전략도, 이런 매매 팁도 있으시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지금 꼭 이것만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가에 있는 전반적인 상품이 가솔린도 그렇고, 뭐 많게는 1000틱 이상이 벌어지는 그게 있어요. 월물별로. 그러니까 그런 휘발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은 되시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좀 너무 차월물이 과도하게 낸 게 좀 수상해가지고 저는 지금 잠깐 관망을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전체적인 거는 우선 상방을 가리키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좀 넘게 보합이 되는 거는 좀 의심을 해보자. 우선은 의심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관망을 오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인 월물인 8월물 위에도 뭐 9월물, 10월물, 11월물, 12월, 1월까지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월물 보니까 $68 네, 정도. 그러니까 500틱 정도가 차이 나는 거는 제 경험상은요. 그 유가를 이렇게 해서 가솔린을 하든 하든 상황인데 언젠간 줄어듭니다. 무조건
무조건 스프레드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예. 200틱 안으로는 무조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로도 이용하는 또 매매 전략도 있으시니까 저는 그때 이런 거는 또 이것도 팁인데 과도하게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거나 과도하게 떨어질 때 그럴 때 또 양매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지금 스프레드로 해가지고 100틱 한 일주일 됐는데 100틱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박나경 캐스터님 또 아까 얘기했지만, 통화 부분도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달러에 대해서 좀 덜 반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학습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광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원자재 광물이. 그러니까 호주가 그게 제일 많이 생산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중국 증시에 밀접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가 좀 하락해도 호주 달러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2시인가 또 캐나다 달러 금리 발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네네. 것도 오늘 휩소가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하십사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화적으로도 워낙 또 통화에서 최근에 우승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스프레드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 스프레드는 결국은 좀 좁혀간다라는 이 원리로 지금 크루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벌어질 때나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크게 네.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럴 때 또 스프레드를 좀 잘 그렇죠. 활용을 하시면은 이것도 매매 전략입니다. 이게 네. 이게 야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 이용하셔도 좋다는 말씀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투자 비법 중에 스프레드 매매가 꽤 유명하니까요. 네. 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좀 인상됐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오늘 확정이 됐나요?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네, 1.5%로 예.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도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주상마스터님은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어요. 네,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저는 지금 네. 현재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관망의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포지션을 잡는다면 상대적으로 매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네.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근래에 미국과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6월 말부터 시작된 박스권 흐름이 지금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박진서 마스터님께서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부분처럼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계속 오일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뉴스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갇혀 있다는 거는 역시 일단은 뭔가 있다. 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가격이 움직이길 원하는 특정 방향이 있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통상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매매의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면 7월 6일자에 일단 하단부에 가격 돌파 현상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 뒤에 일단 빠르게 가격이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박스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신세계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전략 중에 하나인 가격이 돌파가 나올 때 한 번의 돌파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통상적으로 한두 번의 시도 후에 그 뒤에 가격이 힘이 다시 축적됐을 때 굉장히 강하게 간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본다면은 지금 가격대 이탈이라는 면에서는 매도가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나. 물론 일단 원유 재고 발표 직전에 추구하는 전략하고는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같은 경우 발표 직전에 포지션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큰 장기적인 롱텀 뷰로 보자면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일 재고 발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크루돌, 덧붙이자면은 펀더멘탈적으로는 분명히 유가는 상방인 거는 전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75달러는 제가 연중 최고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75달러를 해가지고 횡보 기간이 너무
너무 길다는 게 보통 한 네네. 2주 정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예, 물론 한 1주나 뭐 많게는 한 열흘에서 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상쇄됐다는 게 불안한 겁니다. 저도 예, 펀드멘탈은 매수입니다. 저는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바로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박명희 캐스터 어떤 뉴스들이 정리됐을까요? 네, 지금 마스터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 추가 관세와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비아의 그 오일 포트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리비아가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공급에 있어서 우려를 좀 더 가중시키는 면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역시나 브렌트유 가격이 2%가량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지수의 가격에 지금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C 마켓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과 또 수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역 전쟁 이슈는요, 비단 지수와 통화뿐만 아니라 오일에도 엄청난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리비아의 주요 오일 포트 NOC가 이렇게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은 이 가격에 지금 현재로서의 가격 하락을 좀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P 파리바스에서는요, 리비아의 소식은 당연히 공급 우려를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냐, 회복세로 정상화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 오일 수입을 금지를 했죠. 그러면서 11월 4일까지 정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란 오일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좀 면제를 할 것이다라고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들의 요청을 좀 수락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는 이란 오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주요 이란 오일 수입국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이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평균 오일 지수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락세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리비아의 이런 오일 포트가 지금 회복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기사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리비아가 주요 산유국인 만큼 하루 70만 배럴의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큰 만큼 아무래도 공급 우려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는 오일 관련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비아 쪽의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오일포트 소식은 분명히 공급 우려를 좀 완화한 소식이다. 그거는 네. 저도 동감을 하는데, 네. 아까 외신에서 얘기했던 그 브렌트유가 2% 하락됐다는 거를 네, 얘기하는데, 네. 브렌트유는 솔직히 영국이랑 그 스웨덴이 있는 쪽에 북해에 있는 그렇죠. 그 유전인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지역은 호르무즈 그 해협에 있는 오만에 있는 북하 유전이거든요. 4대 유전이거든요. 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외신에서는 브렌트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오만에 있는 북하 유전입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크루드는 서브 텍사스에 있는 거고요. 예. 예. 네, 자꾸만 브렌트유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브렌트유에 대해서 세 가지. 북하 유전이나 두바이유 쪽 그건데, 예, 네네. 그거 지역인데 자꾸만 네. 브렌트라고 해가지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유 재고 발표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발표 예측치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일단 124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있었고 오늘장의 예상치는 448만 배럴의 감소 예상입니다. 자, 앞서서 API 쪽도 600만 배럴 이상의 감소 소식이 들려온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 계속 떨어지네요. 지금 5분도 안 남았는데 일단 1% 정도까지 올렸었던 가격이 다시 1.33%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73.22달러 선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직전에 매매들을 결정하시잖아요. 지금 결정 고민 중에 있으시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크루드의 원유 재고 발표 오랜만에 하네요. 네, 모의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을 두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 모의 투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단 미국장의 이런 휴장으로 인해서 하루가 또 밀려서 수요일장 좀 같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비장하시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나 오늘장은 좀 어렵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지금 조금 시나리오라든지 계획이 있으신다면? 네, 저는 그냥 여기에서 73.20 매수, 05 매수, 그런 2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고요. 네. 72.99에서는 거기 깨지면은 매도 스위칭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일단 73달러 초반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20, 08 그렇게 해서 12틱 그렇게 해서 2분할 매수를 이렇게 관점으로 해가지고 20 체결됐네요. 그렇게 하고 73 이탈하면은 바로 저는 매도 스위칭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거기서 옛날에는 한 방향으로만 봤었는데 오늘은 좀 탄력이 약해가지고 우선은 체결됐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그만큼 어렵다. 떨어지면은 그냥 스위칭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일단 지금 73.22달러인데요. 73달러 20, 08 이 부분에서는 매수로 들어가고 73달러가 이탈이 되면은 바로 또 매도로 스위칭. 네, 알겠습니다. MIT 스위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못 따라가니까요. 그럼요. 미리 좀 해놔야죠. 가격대를. 이런 STS의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은 시장 이 종목 특징에 따라서도 매매가 좀 용이한 상황입니다. 주상마스터님은 어떤 계획이실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박진서 마스터님하고는 오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가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매수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매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진입 시기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 일단 하지만 매수적인 것보다는 매도 우위로 좀 보시는 관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그리고 TV로도 많은 분들 좀 시청하시면서 두 분의 전략 오늘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박진서 마스터님은 초반대에서 매수고 73달러가 이탈이 되면 매도예요. 스위칭으로요. 네, 스위칭이잖아요. 네. 왜 이 두 방향을 보실까요? 자꾸만 리비아가 생산 재개됐다는 걸 그렇고, 2주 동안 횡보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번 73달러가 한번 깨지면은, 한 200틱도 오늘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73달러를 그냥 기준점으로 잡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73달러 기준으로 좀 위아래를 좀 잡아주신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저건 체결됐습니다, 네, 맞아요. 73.20의 매수로 일단 체결이 됐죠. 지금 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 한두 틱 수입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상마스터님도 1분 남았으니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죠. 73.20 지금 일단은 매도로 보겠고요. 매도로 보겠고, 일단은 다만 청산 자리를 넉넉하게 30틱 위에 73.50으로 보겠습니다. 73.50이요? 예. 네, 손절이요? 예. 손절 좀 되게 러프하게 보시네요. 네. 손절을 30틱 갖고 가고, 그리고 익절은 무제한으로 열고, 일단 매도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세분은 됐지만 두 분도 일단 73달러 초반이니까 매도 쪽으로는 좀 동일한 부분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적인 관점이 주상 마스터님의 전략에서 이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이 좀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두 분이 일단 73달러 초반 그리고 73달러 이탈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좀 올라가면서 박진서 마스터님이 나 우선은 10개 먹고 토 깰게요. 토 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산 네, 들어갑니다. 13분이 지났습니다. 청산 들어갑니다. 73점.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좀 청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지금 1초도 안 됐을 때 매도로 빠진 거 보신 거죠? 예. 네. 자, 지금 30분이 됐고요. 아래로 크게 빠르게 빼고 난 후에 올라갑니다. 73.98로 올라가면서 0.24%, 30%까지 올라가고요. 박준성 말씀님 지금 수익 잘라내셨는데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열팅 먹었으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수익은 성공이 되신 상황이에요. 자, 재고 발표 지금 지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73.81달러입니다. 지금 워낙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까 그 매수한 거는 열팅 먹고 73달러 깨졌을 때 또 열매팅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최저가 방금 발표되자마자 72.6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3달러 후반까지 왔습니다. 그 정말 빠른 사이를 72.80에서 72.80에서 40틱 먹고 잘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하셨네요. 훈훈한 분위기죠. 네. 73달러 초반에 매도로 들어가셨잖아요. 2.0달러에 들어가셨던가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이 갑자기 호가창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내가 아까 열매팅 먹고 또 빠져나간 게 뭐냐면 갑자기 매수가 갑자기 많더라고요. 또 갑자기. 그래서 열매팅 먹고 73달러만 매도 막 하니까 쭉 떨어져 그거만 먹은 거고. 그러니까 좀 그거에 맞게끔 유연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위아래로 흔들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요. 주상트로님 잘하시는구나. 네, 오늘도 이 두 분이 그 어려운 거를 또 수익을 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수치가 지금 예측치보다 지금 몇 배인가요?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가 더 재고가 감소가 됐습니다. 꽤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예상치는요, 448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예상이었고요. 지금 나온 실제치는요, 발표치는요, 1263 재고가 배럴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한 3배 정도가 예상치보다 3배가 더 넘게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많이 재고가 감소했다면 정말 위쪽으로의 가격을 좀 지지가 될 만하죠. 하지만 초반에는 빠르게 72.60달러까지 뺀 이후에 73달러 후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74달러까지도 찍었네요. 그 빠른 순간에 74.04달러까지 찍은 이후 73.59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1263만 배럴의 재고 감소고요. 월가 예상치보다 정말 꽤 많은 수치 한 4배 정도, 3-4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의 투자 수익도 내셨기 때문에 이미 미션이 좀 완료가 됐고, 아니, 골드사클 박수원 마스터님, 지금 재고가 예상치보다 정말 많이, 이런 상황. 저도 좀 극히 드물게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과도하네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이런 패턴에서는요, 아까 74.04, 강하게 돌파하시고 들어가셔도 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중간이 어중간해가지고 매수 뷰를 보되 74.04를 강하게 돌파하면은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73점 초반을 지지하면 매수 전략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굳이 쫓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74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면 쫓아갈 볼만 합니다. 지금 발표된 지 4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면 74달러 돌파 시 그때 좀 매수로 가자마자 지금 아니면 또 73달러 또 초반 오면은 또 매수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또는 매수적인 접근 그리고 순간 매도적인 접근으로 입절을 모두 또 수익을 오늘도 챙겨가십니다. 자, 주상마스터님도 지금 이후의 전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위아래로 진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제때 청산을 못하셨다면은 조금 지금 포지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조금 전략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73.80을
73.80을 기준선으로 보고 그 방향에서 이탈할 경우 그 방향으로 역시 추격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3.80이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은 2는 매수로. 예, 일단은 되나요? 그 지점은 네. 매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73.80을 일단은 네. 가격대가 유지를 못한다면은 저는 네. 역시 일단은 매도세가 아. 확실히 강하다라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꽤 많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 가는 힘이 약하다면은 이게 또 매도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느끼는 네. 게 뭐냐면 그 재고가 뭐 증가되든 감소된 건 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되면은 그 방향성만 보게 되거든요. 너무 공식으로 가면. 예, 그러면은 나중에 네. 손절이 되게 네. 과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는 그럼요. 그 아마추어 네.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재고 이 공식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과 그때 맞는 실시간 흐름과 그리고 재고까지 모두 좀 교집합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고의 재료 하나만으로 방향과 이 전략을 하시기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후의 전략은요. 골드서클 박지서 마스터님 74달러를 좀 안착하고 돌파한다면은 매수 쪽으로 가담. 그리고 73.20 정도 오면 한번 매수를 하긴 하는데 네. 짧게. 아까처럼 또 만약에 73달러 깨지면은 네. 매도로 또 바꾸는 네. 전략으로 계속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주상마스터님, 네. 지금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가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절대 매수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네. 예, 일단은 매도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주상마스터님 73.80으로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회복이 더디게 되고 있고 오히려 말씀대로 좀 빠지고 있기 저는 때문에 74달러입니다. 매수적이기보다는 매도로. 74달러. 예, 예. 그리고 73달러 네네. 저 20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서 73달러 이탈하시면 매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랑 재고 지표 했던 스타일이랑 저는 동일시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만약 거기서 반등하면은 하는 거고 거기서 네. 실패됐을 경우는 그래서 저도 뭐 매수도 먹고 다시 네. 매도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럼요. 형식으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좀 너무 네. 지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2주 동안 네. 이거 횡보가 너무 심해서 한번 네. 내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꾸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두 분의 가격대가 정확해요. 지금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박진서 마스터님 전략, 주상 마스터님의 전략까지 함께 좀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 쪽으로 계속 좀 빠집니다. 재고가 꽤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 쪽으로 힘이 센 상황입니다. 73.38달러고요. 1% 넘는 하락세 여전히 지지가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두 분 모두 오늘도 수익으로 재고 발표 마무리가 됐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이슈인 골드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1달러. 이거 좀 신세계 오프닝 할 때부터의 가격대예요. 거의 몇 틱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인데. 저번 주랑 다 동일 가격이네요, 거의. 아, 네. 그렇죠. 올라갔다가 네. 일주일이 돌아서 다시 제자를 저 돌아오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원래 네. 저번 주에 저도 저희 골드를 들어갔는데요. 네네. 100틱 이상을 수익이 되는데 안 먹고 그래요?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욕심을 부리면은 저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소 또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시는데, 자, 그럼 바로 업앤다운 확인하고 바로 골드 전략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골드도 엇갈려요. 지금 박진서 마스터님 업이고요. 주상 마스터님 다운입니다. 자,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욕심을 덜 부리셨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지만 전략은 아주 알찼잖아요. 네, 네. 오늘도 업에 대한 의견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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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는 또 동일시대인데요. 저번 주 떨어지는 그 칼날에서는 원래 매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바로 저번 주에 연중 최저점을 해가지고 200틱 이상 상승을, 됐기 때문에 저는 또 매수뷰를 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방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상승은 힘들거든요.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연중 최저점을 갱신하고 바로 탄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매수를 본 이유고 저는 지금 같은 수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더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투기 자본이 전부 지금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안전자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안전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그 골드나 미국 국채가 그래도 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안전자산 뭐 투기 세력 그분들이 일부는 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다 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좀 과도하고 그리고 뭐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약간 보합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산적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단기 상승 요인은 충분히 있다는 저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상승 쪽으로는 여전히 변함없으신데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번에도 또 전략이 또 네. 똑같은데 네. 한 650을 강하게 돌파하면 전 추가 불타기 전략으로 1265달러요? 지금 저는 지금 한 20, 지금 뭐 몇 시죠? 지금 한 50일인가요? 지금? 네, 50일이에요? 50까지 좀 그럼 제가 네. 지금 한 10틱 물렸습니다. 저 거짓말 안 쳐. 제 계좌 10틱 물렸습니다. 실계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65를 또 강하게 많이 돌파를 하면은 좀 추가 불타기 전략으로 하고, 네. 뭐 여기서는 그래도 컷을 내가 한다고 하면 50틱 정도는, 하겠습니다.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저 150틱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솔직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지금 아쉽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아쉬우신 거죠? 네, 아쉬워서. 팔려고. 화나면 안 되시죠? 네. 60 깨져가지고 또 팔려고 하니까 2, 30틱이 떨어져가지고, 네. 안 파니까 그대로 또 본전와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265달러까지 상승 시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세로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지금, 주상 마스터님은 반대로 다운 들어주셨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를 일단 다운을 보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다운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가 회복세가 저는 이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역 분쟁도 역시 곧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골드가 근래에 안전자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골드에 들어와 있는 안전자산의 달러가 굉장히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물량이 청산이 만약 나온다면은 골드의 가격은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가 일단 대전제로 깔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다만 매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최소 1248.5를 뚫고 1248점. 5일 그냥 우선 또 20에 들어간 거 우선 7틱 먹고 청산하겠습니다. 20에 계속 골드하고 점검할게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248을 하방 돌파할 경우 매도의 의견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방은 저는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상방을 아예 안 보겠습니다. 상방 쪽으로는 지금 현재 워낙 또 전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제 안에서는 매수 쪽보다는 매도 우위인데요. 1248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50까지 또 조금씩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골드에 대해서는 좀 매도적인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오일 뭐 추가적인 점검 지금 아까 20에 또 체결된 거 그냥 7틱 먹고 했고 이제 그 73달러 깨지면은 그 매도로 그냥 바꾸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틱 그냥 수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힘이 좀 약하네요. 네. 지금 73.26인데. 그래서 73달러 안 깼습니다. 73점 아까 00가 고기 찍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해가지고 오늘은 좀. 역시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힘과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봐야만 이 해외 선물은 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매도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슈인 골드까지도 박진성 마스터님의 1265달러와 그리고 주상 마스터님 1248달러에 대한 매도적인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박나연 캐스터 골드 마지막 이슈로 좀 외신 쪽의 뉴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 정리되어 있을까요? 네, 골드 가격은요, 지금 당연히 무역 분쟁의 이슈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골드 가격은요,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자산이지만 이제 안전자산이 이에 대한 선호도가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가 너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부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 같이 통화에서도 이 위안화와 호주 달러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이 달러에도 영향을 주면 당연히 금 가격에도 이어서 영향이 줄 것으로 외신들도 보고 있습니다. 골드 옵션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금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ING 은행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47달러의 지지선이 깨지면 다음 지지선은 1237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US 달러가 여전히 강달러를 유지하고 왔었지만 골드 가격은 달러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역 전쟁의 위협이 커진다고 해도 이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이 달러 가격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유동성이 달러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까지 매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원유 재고 발표를 비롯해서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해외 선물인 만큼 두 분의 마스터님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2시간만으로 좀 아쉬웠던 시간들 또 실시간 리딩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달러 쪽으로 좀 강화되는 시장 흐름 속에서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거고 또 앞서서 크루드오일도 참 어렵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루드오일과 달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무료 강연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절제 마스터님과 링컨 마스터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강연회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으로 달려가시면 두 분의 강연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골든서클 박진성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아주 좀 시장이 좀 뒤숭숭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는데 아까 외신에서는 혹시 이란의 혁명 수비대 호르무즈에요 그런 봉쇄 하신다고 하더니 그건 안 뜨나 보죠? 이란에 지금 그런 그래가지고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역학 관계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은 오일은 또 추가의 반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면밀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시청자분께서도 항상 귀를 기울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좀 많이 활약하셨는데 수상 말씀 예, 오늘 지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품 같이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뷰가 오늘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재밌는 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위에 상반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저 같으면 한번 청산을 하고 7,300에 대한 돌파 의지가 없다면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일단은 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하겠고요. 골드 역시도 매도 위주의 접근 유효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오늘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빠르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소식인데요. 지금 브뤼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농부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대두 가격이 2012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까지 50%나 급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너무 농부들이 고생이 많았고 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관세와 장벽이 이 비즈니스를 방해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바꿔놓을 것이고 이제 빨리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언제나 함께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위터를 보면은 분명히 유럽에서도 좀 불협화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화이자 제약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는 싸게 팔고 미국에서는 비싸게 판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더니 바로 화이자 제약에서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칭찬 트위터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도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외신 소식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